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손지 원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컨텐츠 하나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피부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인터넷에 떠도는 피부 카더라!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시죠. 이중 세안은 피부를 손상시킨다? X. 이중 세안을 한다고 무조건 피부가 손상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안을 할 때 피부가 손상되는 것은 세안의 방법에 따라 결정이 되시 횟수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아요. 특히 세안을 할 때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거나 클렌징 티슈, 화장솜 등을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에 마찰이 일어나서 피부 손상이 우려가 되는데요. 이러한 잘못된 클렌징 방법을 오랜 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기미가 있는 분들이나 피부가 얇고 붉은 분들, 그리고 모공이 많은 분들, 실핏줄이 많은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꼭 세안을 할 때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저자극, 약산성 클렌징 제품, 클렌징 폼을 선택을 해서 피부에 마찰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살살 클렌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감성 피부일수록 순한 젤이나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얼굴에 이제 피부와 손이 거의 닿지 않는 수준으로 솜털에만 닿는다는 느낌으로 피부를 살살 다루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화장품은 많이 바를수록 좋다? 정답은 X입니다. 사실 이제 화장품에 어떤 기능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화장품 회사들의 상술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제 화장품의 제형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다를 뿐 성분은 좀 비슷비슷한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물과 기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토너, 로션, 에센스, 크림 등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특별히 원료나 다른 성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화장품은 그냥 내 피부에 잘 맞고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맞지도 않고 모공을 막고 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의 화장품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피부에는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화장품 다이어트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조금은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뜨거운 물, 마지막에는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면 정말 모공이 줄어드나요? 정답은 X입니다.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모공이 수축이 돼서 모공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게 진짜로 모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과도하게 피부 온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모공 주위에 탄력을 저하시키고 모공을 더욱더 넓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불순물을 제대로 제거를 하지 못해서 모공 속에 있는 찌꺼기가 남게 돼서 모공이 점점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온도 변화나 이제 자극이 덜한 미온수로 세안을 하시는 것이 피부에 가장 안정적이며 또 간혹 미온수로 세안을 하면 또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아서 조금 찝찝하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오히려 피부에는 가장 좋은 세안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무 느낌이 들지 않는 게 오히려 자극이 적어서 도움이 됩니다.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피부가 얇아진다? 정답은 X입니다.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고 모두 피부가 얇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레이저 시술의 종류에 따라서 피부의 장벽을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많고 이제 많이들 피부가 얇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프락셀도 사실은 시술 초반에 자극이 크고 피부가 이제 민감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진다고 오해하시는 것이지 오히려 이제 프락셀은 피부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서 피부의 재생을 유도해서 피부를 더욱더 쫀쫀하고 탄력감 있게 오히려 두께감을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또한 이제 색소 레이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레이저 토닝과 같은 미백 레이저라든지 튠페이스, 울세라, 리프테라,
티타늄 리프팅과 같은 그런 리프팅 레이저 종류들, 그 외에도 이제 제네시스 레이저와 같은 시술, 그리고 뭐 LDM 물방울 초음파나 뭐 티파니 공명 고주파 리프팅 관리, 이런 것 같은 이제 피부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자극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얇고 민감한 피부를 두툼하고 쫀쫀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모든 시술은 환자분의 피부 상태와 피부의 타입, 그리고 피부의 두께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적절한 그런 장비와 적절한 에너지, 그리고 적절한 간격으로 시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조건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피부가 얇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향간에 떠도는 피부 상식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잘 발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일반인 분들도 피부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관리 방법도 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오해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까봐 한번 저와 함께 흔히들 많이 오해하시고 그런 좀 잘못 알고 계시는 피부 상식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